오늘의 주제는 난때입니다. 난때를 공부하실 때는 나도, 난때, 난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겹치는 용법이 있어요. 경시, 겸양, 예시인데요. 먼저 경시, 경멸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물건이나 사람을 낮춰서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는 내 기분 같은 거 이해 못해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돌려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겸양이라고도 하고 겸손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나를 이야기할 때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게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나 내 능력을 낮춰서 이야기할 때,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예시인데요. 선물 뭐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목걸이 같은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니까 이걸 돌려 쓰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요거 있죠? 요거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뒤에 조사가, 난 때는 뒤에 조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난가나 나도는 뒤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때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앞에 와야 돼요. 와타시니 난때 데키루 와케가 나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명사를 뒤에 붙인다고 했을 때, 뭐 히토나 코토 같은 명사를 붙인다고 했을 때 난때는 뒤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도나 난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동사를 붙인다고 했을 때, 난가는 안 되는데 나도, 난때는 돼요. 형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분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웃풋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데는 지금 단계에선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N2 내용에서 배울 내용이 아니고요. N1에서도 안 배우고요. 심지어 대학교 전공생들도 잘 안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웃풋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자주 나오는 예문 위주로 통으로 외워서 써주시면 됩니다. 난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 책은 일본어 전공생이나 뭐 1호 교육과 학생들이 임용 시험 볼 때 보는 필수 교재 중에 하나예요. 보면 검토의 범위에서 벗어남인데요. 타마고야키라고 하면 계란말이죠. 그 다음에 규탕은 소혀로 만든 스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집에서 자취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어. 요리를 해. 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정도의 레벨을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요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솔직히 요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집에서 요리해 먹어 라고 할 때는 요 정도의 레벨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장피, 뭐 팔부채 이런 것들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라고는 보통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간단하고 이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검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난때를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용도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생각해봐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별로라고 생각되는 것들, 예를 들면 중고차 같은 거는 사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 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운전을 처음 할 때 이거 폐차시킬 생각으로 연습 삼아서 사는 거지, 중고차 자체가 좋아서 사는 경우는 뭐 클래식카, 올드카 이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없잖아요. 대부분 중고차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체
쯔아는 투어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패키지 여행으로 여행을 가는 거는 쿠다라나이 코토다또 뭐 별로라고 생각해 인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을 가면 안 좋은 이미지가 조금 있죠. 요새는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패키지를 가면 하기 싫은 그런 쇼핑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 좋죠. 별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때 난때를 붙여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난때는 놀람의 용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웠던 토아 있었죠. 그거랑 같은 역할이고요. 토아랑 비교했을 때 난때가 구어체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만엔이라니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놀람의 용법으로 난때를 쓰실 때 명사 붙일 때 다를 넣으셔야 돼요. 물론 다를 빼고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다를 넣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접속이 조금 달라져요. 자, 지금 드리는 설명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물론 뭐 국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논문을 다 찾아본 건 아니라서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뭐냐면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뭐뭐라고 토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부러 싫다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난때 자체가 아까 경멸, 경시, 그러니까 좀 낮춰서 이야기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말 자체도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셔도 되고요.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이게 뭐뭐라고가 돼요. 싫다고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국인 입장에 봤을 때 이게 토랑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문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나도, 난때, 난가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역을 안 한다. 보통 이거를 따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이 용법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경멸, 경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시도 있었고 겸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따위라고 해석하면 해석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대체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 같은 거, 예를 들면 목걸이 같은 거 어때? 이런 식으로 같은 거 이런 해석도 많이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그리고 아까 이 용법 3개가 있긴 했지만 이 3개 용법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애매한 예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문장에 맞게 생략도 가능하니까 문장에 맞게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私なんてまだこんなに宿題が残っていて、今日中に終わりそうにない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때 같은 거는 해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나 따위, 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어색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게 난때나 난가, 나도 같은 것들이 한국어에는 거기에 딱 1대1로 매칭하는 단어가 없고 말하는 사람의 억양으로 뉘앙스를 전달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약간 짜증나는 목소리로, 약간 우울한 목소리로, 나는 오늘 중으로 안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한국어는 억양으로 좀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こちらなんていかがですか？お似合いだと思いますよ。 여기서도 이런 거를 따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장이 되게 이상해져요. 어떤 권유를 하는데 따위를 권유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위 이걸 좀 머릿속에서 지워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이런 건 어떠세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お母さんの誕生日ならネックレスなんていいんじゃない？ 이것도 예시죠? 목걸이 같은 거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선물의 예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この花なんてどう？すごく綺麗だと思わない？ 요것도 예시죠. 그래서 예시 같은 용법은 딱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뒤에 도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패턴화해서 외워주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今度の冬休み、みんなで温泉地なんてどうかな？ 다 같이 온천 같은 데는 어때? 요것도 예시죠. わざわざお礼なんて言ってもらわなくても、十分気持ちは伝わっているよ。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난가, 난때 이런 거는 아웃풋으로 말할 때 활용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패턴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좀 전에 보셨던 뒤에 도 이런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유 동사 활용하는 패턴들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러 감사 인사 같은 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わざわざ嫌いなんて言わなくてもいいのにね。 여기도 보면 이제 이유 동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싫다고 말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一人で大丈夫なんて言っているけど、実際は大変なんじゃないかな？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이죠. 여기도 지금 이유 동사가 붙었죠. 그래서 아웃풋 할 때 까다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 먼저 내가 익숙해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連休に遊園地なんて、混んでいるだけだよ。 뭐뭐라니라고 할 때는 이 명사 붙이실 때 다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합니다. あの人が社長なんて、全然社長らしくないね。 저 사람이 사장이라니 이런 느낌이죠. このランチ、こんな少ないのに5000円なんて。 이게 5,000엔이라고? 이게 5,000엔이라니 이런 식으로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こんなに美味しそうなイチゴが、300円なんてすごくお買い得だね。 여기서도 놀라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카이도쿠 요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싸게 잘 샀다. 한국어로 하면은 약간 득템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まさかあのおしどり夫婦と言われていた夫婦が離婚だなんて。 자, 요렇게 다를 붙이셔도 됩니다. まさか、こんなところで会うなんて、びっくりだね。 계속 앞부분에 명사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동사에 붙이셔도 됩니다. 明日テストがあるなんて、知っていた？ 내일 시험이 있다니 이런 의미죠. 彼女が約束を忘れるなんて、思ってもみなかった。 요것도 동사에 붙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놀람입니다. 약속을 까먹다니. まさか彼が浮気していたなんて。人は見かけによらないね。 요것도 놀람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겉보기와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休みの日に寝ているだけなんて、私にはもったいなくてできません。 쉬는 날 자고만 있다니. 이런 의미죠. 海外に子供が一人で行くなんて、危なすぎるよ。 혼자서 가다니. 이런 의미고요. 요거는 이제 스기루 문법 기억나십니까? 이형용사는 이를 떼고, 나형용사는 다를 떼고, 동사는 마스형에 스기루를 붙여서 너무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부나이에서 이를 떼고 붙인 겁니다. 田中さんが会社を辞めていたなんて、知らなかった。 회사를 그만뒀었다니 몰랐다 이런 의미가 되죠. 韓国人で、キムチが嫌いだなんて。 まあ、そういうこともあるよね。 한국인이 김치를 싫어하다니 이것도 놀라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こんな有名な曲なのに聞いたことがないなんて。 한국어도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나요? 친구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난때를 쓰시면 돼요. 突然会社をクビにするなんてありえないよね。 쿠비니스루는 한국어도 모가지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쿠비니스루가 해고하다예요. 갑자기 회사를 해고하다니. もう今年も終わりだなんて、早いね。 벌써 올해도 끝이라니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오아리가 명사예요. 끝. 뒤에 다가 붙어서 활용이 된 겁니다.